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상승미소 유튜브 방송 경제사용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제목이 바뀔 수는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이메일 등으로 질문하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추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이 방송으로 말씀드려도 경제 지식뿐만 아니라 그냥 삶에서 살아가야 될, 받아들여야 될 지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히 제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따로 꾸몄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다르게 0에서 0.25%처럼 이렇게 범위로 지정되는가? 여러분, 이 의문 많이 가지셨죠? 가령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면 1.75%다, 1.5%다 이렇게 단일금리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미국 연준, 페드는 0에서 0.25%, 2.25%에서 2.5%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가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0%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건 사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0%로 빌려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은행이 100% 안전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0%를 기준금리 단일금리로 정하면 0% 이상 올려주기도 중앙은행이 자기 말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0%지만 0.25%까지 범위를 지정하면 중앙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일이 생기면 0.05% 이 금리로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듯 범위를 지정해서 아예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불가능한 행위를 보완하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은 저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0%를 거의 상당히 오랜 기간, 약 6년 동안 미국의 연준이 유지했잖아요. 그 기준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 범위로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었고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메일이나 댓글로서 질문을 하셔서요, 오늘은 아예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미국이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을 감당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 아닌가?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일 뿐 결국은 예정된 금리도 인상을 못하는 미국은 상당히 어려운 길로 빠질 것이다, 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상승미소 경제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방송을 몇 번 듣지 않으셨거나 최근에 구독자로 유입되신 분들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은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분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극단적인 비관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래 미국의 연준은 2020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지난 1월 5일 파웰 의장이 전미경제협회에서 오토파일렛이라는 단어를 거의 폐기하듯이 하면서 실제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는 선물이 내년 초까지, 올해 말을 넘어서 2020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배팅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미국 경제가 2020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아예 2019년 1년 전부터 금리를 못 올리는 거 봐서는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거다. 그러니 결국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금리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요새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 즉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못 올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또 이렇게 답하죠. 그거 봐, 금리, 예정된 금리조차 못 올리는 거 보니까 미국 경제 정말 어려운 거야. 어쩔 수 없어. 결국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이분들에게 다시 세 번째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 그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 지표를 보면서 인상이든 심지어 인하까지 적절하게 조절하겠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미국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 한마디로 부채 부실덩어리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더 내린다고? 거 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 어차피 미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야. 결국 커다란 위기 올 수밖에 없어. 대비해.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래도 안 돼. 저럴 것 같으면 저러도 안 돼.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할 것 같다. 그거 봐, 결국 그래서 위험한 거야. 이렇게. 이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의 궤변에 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생활에 좀 더 한번 바꿔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요새 몸이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할 거야. 한번 지켜봐줘.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대답은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앞에 미국 경제 결국은 뭐래도 망할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야, 매일 1시간씩 어떻게 운동을 하냐. 운동량이 너무 많아. 그렇게 하면 결국 네 몸이 더 아파서 건강을 잃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두 번째, 며칠 운동을 해보니까 1시간씩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1시간씩 하려는 거 내가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거 봐. 매일 1시간도 감당 못하는 네 몸 결국 너는 건강을 잃은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는 미국처럼 건강 잃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세 번째,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하기보다 앞으로는 그냥 내 몸, 매일매일 내 몸 상태를 보면서 운동량을 조절하려고 해. 그랬더니 야, 네가 약속한 시간도 못 지키냐? 너 건강 잃은 거 맞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 다른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똑같은 친구의 얘기를 한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씩 나 운동할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래, 잘한 생각이다. 그런데 운동량이 너무 많으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어. 그 점에 주의하면서 운동을 해. 이렇게 첫 번째는 거의 비슷했죠. 근데 두 번째, 야 친구야,
운동을 하다 보니까 1시간씩은 무리인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했다. 운동도 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야. 아주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시각,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매일 시간을 정하기보다 내 몸 상태를 보면서 그날그날의 컨디션을 보면서 운동량을 조절하려고 해. 이렇게 했더니 앞에는 너 그것도 못하니까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잘했다. 야, 자신의 몸, 네 몸은 네가 가장 잘 알잖아. 무리하지 않으면서 네 몸이 견딜 수 있을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어차피 너 운동 못하는 거니 거봐. 너 어차피 네 몸 결국 건강을 잃을 걸로 그냥 정해진 거야. 이렇게 악담을 퍼부으시겠습니까? 내 몸에 맞게 상황을 보고 운동하는 게 좋은 거라고 격려를 해주시겠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춰질 수도 있지만 결국 내 몸, 미국 경제 펀더멘탈에 맞게 금리 인상도 조절된다. 그렇게 해야 내 몸이 운동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과 저는 같은 논리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를 만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귀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호주 달러를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바꿔서 보유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시점 조언 부탁합니다. 사실 연초에 한번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일까요? 야, 이런 질문 여러분도 많이 주변 분들한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얘기 하냐면 주식 투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너가 추천한 주식 언제 사야 좋아? 아, 지난번에 낮았을 때 샀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 놓쳤네. 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언제 팔아야 돼? 지금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달러로 바꿔야 돼? 이렇게 정말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드리는 답변 공개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무릎을 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을 한꺼번에 가장 좋은 가격에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가장 낮은 아니면 가장 높은 가격에 모든 물량을 한 방에 매도 매수할 것이다. 그 시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 수정구슬을 갖고 있는 마법사를 찾는 게 빠르다. 안타깝지만 저에게는 수정구슬이 없다. 아직까지 못 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요. 좋은 시기라는 건 신이 아닌 이상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는 것은 이미 지난 다음에 호주 달러가 많이 빠진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안 팔았는데 호주 달러가 지금 올랐다 그러면 내가 그때 안 파는 걸 잘했다고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저는 결정장애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최고의 시점을 맞춰야 한다. 맞출 수 없는 용기가 없다. 맞출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즉, 그 시기를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느 누구도 시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양을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올 초에 팔고 싶었는데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갈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 보면 못 판 게 안타깝죠. 근데 반대로 팔았을 경우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그럴 때마다 실수하니까 2분의 1이면 2분의 1 아니면 내가 여러 번, 뭐 3번에 걸쳐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양을 정해놓고 시점을 분산해서 매도하시든지 매수하시든지 해야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 질문 참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기업체나 초청받아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이 방송을 보는 이 시점에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월급만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좋은 투자에 관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좋은 주식 추천 바랍니다. 좋은 미국 배당주 주식 추천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기고 싶은 대상이 어디였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자, 인플레이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서 이 도표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점진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돈만큼 자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긴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나보다 먼저 돈을 빌려서 뭔가를 사는 사람을 이기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말씀드립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순서는 돈을 내가 먼저 얻는 순서인데요. 먼저 돈을 얻는 사람이 뒤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의 부를 이전받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신용 창출이 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 대출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돈을 빌리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하고 그 돈을 기준금리에 맞게 은행에 빌려주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순서는 신용도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죠. 은행의 입장에서 최고의 신용도는 1번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먼저 빌리고요. 정부 다음의 신용도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 그 다음에 재벌 총수나 아주 권력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은 중소기업, 일반 부자, 맨 마지막에 돈을 빌리는 마지막 순서가 누굽니까? 저나 여러분이죠. 한마디로 임금 노동자입니다. 이 순서는요, 여러분, 대기업이 돈을 마음대로 빌렸을 시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님들은 돈을 빌리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기업도 정부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왜? 정부가 돈을 먼저 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대기업의 수익률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장님의 수익을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잘 빌린다고 해도 돈을 빌리는 시점이 느리기 때문에 수익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과 부는 어떤 순서로 먼저 빌린 사람한테 늦게 빌린 사람의 돈이 이전되는 게 인플레이션의 비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부자를 이길 방법 없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방법 없고 대기업이 은행이나 정부의 수익률을 넘어설 방법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만으로 내 앞서서 빌리는 인플레이션, 앞서서 빌리는 계층의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수익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이기고 싶은, 네가 수익률로 이기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네 친구냐? 아니면 너보다 많이 먼저 돈을 빌려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사장님들이냐? 그걸 물으면 별로 답변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야, 예를 들면 H킨, 프랜차이즈 H킨 수락산역, 내가 살고 있는 수락산역 점장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상담을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수락산 역점에서 버는 이 돈, 월급만으로 우리 치킨 본사 사장들, 치킨 본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테크로 이겨보고 싶은데 본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재테크로 있습니까? 자,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좀 더 낮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H킨 수락산 역점 직원한테 이런 상담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우리 사장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테크로 이겨보고 싶은데 좋은 투자처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수락산 역접 사장님이,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이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수락산 역점 직원이 수락산 역점 사장님을 재테크로 그 수익률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 수락산 역점 사장님이 본사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이기는 방법은 수락산 역점을 그만두고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리는 방법밖에 없고요. 수락산 역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수락산 역점 사장님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가 창업해서 다른 치킨 지점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싶다면 월급으로 재테크하는 대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보니까 내 친구보다 내가 적게 받고 있어. 그건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보다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영원히 가냐? 그건 아니죠.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내 직업적으로 승진을 더 빨리 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궁금하실 때 내가 이기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많은 친구라면 내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대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사업하고 있는 친구가 부럽다면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시죠. 당신은 왜 유튜브 방송하면서 재테크도 하느냐? 예. 재테크로 인플레이션을 이기고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은 일해서 버는 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조금이라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셨죠?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제 말씀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많습니다. 경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경제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책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야, 저 이런 질문 들었을 때 참 서운합니다, 솔직히.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 방송을 보니 정말 좋은 자료를 많이 이용한다. 그 자료가 모아있는 특정 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런 분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한테 궁금해하신 게 과정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아니라 요술방망이나 혹에서 나오는 요술혹 있잖아요.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반드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자, 이런 질문도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 번씩 생각해 주세요. 첫째, 건강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는 좋은 운동이나 음식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운동 며칠 하면 건강해집니까? 그런 음식 삼계탕 몇 번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그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두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상승미소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니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아이템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템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이런 아이템 있으면 제가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분도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상승미소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에 필요한 조언 있으면 몇 가지만 저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답변 드려야 되죠? 운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요술방망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죠? 평소 자료에 기반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이트 지나가다가 있으면 저 좀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아, 있다고요? 어디요? 아하, 구글이요? 예, 구글에는 질문만 잘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이든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제가 느낄 때 유튜브로 제가 좀 더 잘하고 싶고 제가 하는 일에 더 많이 성장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그건 다 똑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 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은 영화로 얻을 수도 있고 독서로 얻을 수도 있고 많이 만나서 얻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투자 경험. 세 번째, 꾸준한 시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시행착오. 자기가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 안에서 찾는 산 경험. 그런 게 쌓일 때 경제든 유튜버든 지식이든 장사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으셨나요? 상승미소 경제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목소리 괜찮았죠? 네. 내일 토요일에도요, 하루 더 방송 연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엊그제 한국은행이 4분기 GDP 내용 발표했었는데요. 언론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요. 그 팩트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토요일에도 방송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안녕.